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정훈, 펴낸 곳은 리더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5세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20대에 연봉 5억, 20억의 수익을 올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판매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지금은 세일즈, 설득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성과 경영과 관련한 성공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교보생명,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순위로 강의 요청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명강사이다. 이 책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인생 처방전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듣는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 어렵다.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듣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 나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매력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진심으로 듣는다. 잘 들어주는 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말은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평소에 좋은 인상을 준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믿는 대로 보이고 믿는 대로 보고 싶은 것이다. 여간해서 뒤집히지 않는 것이 평소에 쌓은 인상이다. 돈 받은 것 이상을 해준다. 만나면 재미있다. 만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낸 사람은 또 만나고 싶다.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 재미있어야 관계의 만족도가 높다. 남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타인의 시선과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지 묻고 살피는 것이다. 남에게 향한 시선을 내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남에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에게 해주어야 한다. 장사로 치면 그것이 이득이 남는 장사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니까. 불쾌한 말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불쾌한 말은 듣는 즉시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간직해야 할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즉시 잊어버려야 할 불쾌한 말은 마음에 간직한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모두에게 잘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타인이 해결할 과제다. 내 마음을 잘 달래준다. 타인이 나를 욕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나를 욕하면 안 된다. 기분이 엉망인데 내가 나한테까지 잘못했다면 요거를 하며 무너지기 쉽다. 잘못했어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야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은 아기 돌보듯이 잘 달래주어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마음껏 분출한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욕을 한 바가지 한다. 돈 없다고 업신여긴 사람,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을 생각하며 후련하게 불만을 터뜨린다. 이때 조건이 하나 있다. 딱 1분만 그렇게 한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1분은 꽤 긴 시간이다. 그러고 나면 더는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올가맸던 비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낸 자유인이 된다. 우선 쓰고 나서 생각한다. 관계가 불안하면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냉정해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공책에 내가 왜 불안한지를 적어나가는 것이다. 우선 쓰고 나서 생각하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가 크다. 손으로 생각을 옮겨 적다 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된다. 생각하면서 쓰지 말고 일단 쓰고 나서 생각하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4가지다. 꼭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할 일 중에 어느 것부터 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연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것은 시간을 집중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해야 한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경우는 드물고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인 경우도 드물다. 어느 때든 중요한 일이 급한 일보다 앞서야 한다. 하루를 48시간처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정하자. 예를 들면 30분 운동하기, 1시간 독서하기, 1시간 가족과 대화하기 등이다.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 왜일까? 목적의식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이란 내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다. 당장 효과 보는 걱정 끄기의 기술.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는가? 오늘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해서 되는 일은 없다. 밤낮으로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있다. 고민에 빠져 있어도 순간의 행복은 있다.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웃음. 커피와 달콤한 빵.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자신을 사랑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한다. 충조, 비판을 하지 않는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부자들의 3가지 모닝 루틴. 목표를 시각화하고 100번 쓰기.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목표를 구체화, 수치화, 시각화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목표를 보면서 저절로 자극을 받게 한다. 나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사진으로 찍어 벽면에 붙여놓았다. 아침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공책에 100번 쓰면서 목표를 걸어 당기는 확언을 한다. 명상과 운동하기. 건강이 재산이다. 부자는 명상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박찬호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젊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려고만 발버둥 쳤는데 슬럼프를 겪은 후부터는 명상을 통해 내려오는 법을 배웠다. 독서하기. 부자들이 아침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독서다. 부자들이 부를 일궈낸 1등 공신은 독서 습관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분야의 저자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통찰을 얻는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매일 하는 3가지. 어제 한 일을 돌아보고 오늘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든다. 오늘 할 일이 아니라 어제 한 일을 먼저 돌아보았다. 수첩을 펼쳐서 어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진짜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렸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이다. 성찰하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실감한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을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일의 철학은 이런 과정에서 생긴다. 단순히 발을 동동 그리며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습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려면 열심히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같이 있을 때도 학습하고 남들이 안 볼 때도 학습한다.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학습도 너무 재면서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는 지점까지 학습해야 한다. 학습의 핵심은 자신감이다. 학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계속 성장하는 동력원이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정해둔 시간에 학습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명확하다. 친구가 좋아도 너무 잦은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SNS나 단체 카톡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다며 학습을 미루지도 않는다. 글쓰기를 하면서 논리력을 키운다. 글쓰기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 생각나는 것을 메모한다. 글쓰기를 제대로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뭘 해도 되는 사람은 글쓰기를 꾸준히 한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하고 1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며 사업 계획서로 만드는 능력을 키운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자신과 대화하면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상한 감정도 치유되기도 한다. 초기에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나는 글쓰기를 오늘만 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전에서 나오는 저자의 인생 처방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목표를 적어서 벽면에 붙여 놓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